자, 이번 시간은 임대차 효력 부분 같이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차 계약은 물건을 쓰게 해주는 거야. 누가? 주인이. 임차인은 대가로 차임을, 월세를 내는 거죠. 이게 임대차 계약의 본질이자 핵심입니다. 자, 출발합니다. 첫째, 임대차 효력에서 임대인의 의무사항 볼까요? 의무사항. 목적물을 뭐하도록? 쓰도록 해줄 의무를 부담합니다. 목적물을 뭐하도록? 쓰도록 해줄 의무를 부담하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한 첫 번째 의무. 이게 본질적 의무. 첫 번째 의무입니다. 첫 번째 의무. 물건 쓰게 해주는 거야. 물건 쓰게 해주는 거. 여기서 파생되는 의무가 두 번째가 바로 수선 의무예요. 대규모 수선 의무. 보일러가 터졌다. 수도관이 고장났다. 누가 고치는 거죠? 임대인이. 임대인이 부담합니다. 왜요?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 누가 부담한다? 임대인이. 임대인이 부담한다. 이거 임대인이. 여기 별 3개. 그래서 보일러 고장난 거 대규모 수선이죠. 주인이 고칩니다. 임대인이. 수도관 터진 거 임대인이 고칩니다. 근데 밑에 보면 소규모 수선 있죠. 소규모 수선 의무는 임대인이 부담을 안 해요. 누가 해요 그러면? 세입자가 해요. 소규모 수선은 뭐죠? 전구가 나갔네 저거. 전구 나갔네 저거. 저거는 소규모 수선이죠. 그거는 임대인이 부담 안 해요. 누가요? 세입자가. 요건 세입자가 합니다. 소규모 수선은. 소모품 같은 거 있죠. 소모품 같은 전구 등등. 아니면 우리 출입구에 있는 그 자동 이렇게 문 여닫이 있죠. 그거? 그 배터리가 나갔다. 그 배터리 네가 고쳐. 네가 바꿔. 네가. 소규모 수선이잖아. 그런 것들은 네가 하는 거야. 뭐만? 대규모 수선. 대규모 수선에 속하는 보일러 이런 것 등등은 누가? 주인이 고친다라는 거. 이 점이 뭐하고 다르냐? 전세권하고 달라요. 전세권. 여기 비교해 볼게요. 비교를 해보시면 우리 전세권 공부를 했잖아요. 전세권은 물권계약, 등기를 해야 됩니다. 전세권은 물권이라서 뭐를 해야 돼요? 전세금을 등기를 해야 되죠. 이거. 근데 임대차는요? 임대차는 무슨 계약? 채권 계약입니다. 등기 안 해도 돼요. 등기 안 하고. 뭐요? 차임을 주죠. 차임을. 이건 채권 계약, 얘는 물권 계약. 다르죠? 이쪽에서는 누가요? 누가 수선을 해야죠? 수선을? 전세권자가. 보일러 고장난 거 전세권자 자기가 해야 돼요. 전세권자가 뭐를 해야 돼요? 수선을 해야 됩니다. 수선 의무를. 임대차에서 누가요? 세입자가 아니라 누가? 주인이 한다. 임대인이 수선 의무를 부담합니다. 이 점이 확연하게 비유가 되는 거죠. 여기 발표할게요. 조심할 거 3번입니다. 숙박시설 있죠. 이걸 일시사용 임대차라고 해요. 우리 민박집에 가서 자거나 콘도에서 2박 3일 놀고 오죠. 여관에서 자죠. 이런 것들을 뭐라고 그래요? 오래 살아요? 아니죠. 잠깐 거주했다가 나오죠. 일시사용 임대차라고 그래요. 일시사용 임대차. 이를 숙박시설 썼을 때 여기서는 임대인이 무슨 의무를? 고객의 안전배려 의무를 부담한다는 게 판례입니다. 안전배려는 보호 의무라고 그래요. 같이 해볼까요? 보호 의무. 주된 의무는 뭐예요? 주된 의무는 물건 쓰게 하는 거. 이게 주된 의무. 주인이 해야 될 주된 의무는 뭐예요? 펜션이나 민박집을 쓰도록 할 수 있는 거. 쓰도록 해주는 거죠. 불 잘 들어오고 물 잘 나오게 쓰게 해주는 거죠. 보호 의무를 뭐까지 있다는 거예요? 안전배려 의무. 안전배려 의무까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대인하고 임차인하고 계약을 했다. 그럼 주인이 민박집 주인이 해야 될 주된 의무는 뭐죠? 주된 의무는 물건을 뭐하게? 쓰게 하는 거. 보일러 잘 나오고 변기 잘 나가고 쓰게 해주는 거죠. 그런데 보호 의무가 있다. 보호 의무. 이걸 뭐라고 그래요? 부수적 의무. 부수적 의무로 보호 의무로 뭐를 해요? 안전배려 의무가 있다. 부수적 의무. 안전을 뭐 하는 거? 배려하는 거. 어디에서? 숙박시설에서. 숙박시설. 여관이나 콘도 같은 숙박시설은 안전배려를 주인이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 사건은 어디서 났었던 거냐면 이 사건은요.
군부대 근처에 모텔을 운영을 하고 있었어요. 누가? A가. 주인 A야. B가 저 모텔에 투숙을 했어요. 누굴 데리고? 아들을 데리고. 아들이라니? 아들이 군입대 가지고 군부대에서 하루 잠깐 나오는 거, 데리고 나오는 거. 잠깐 데리고 나오는 걸 뭐라고 그러죠? 제가 갑자기 용어가 생각이 안 나가지고. 외박이죠. 예, 외박을 끊어가지고 나왔어요. 아들 데리고. 여관에 가서 투숙을 한 거죠. 잔 거죠. 그런데 이 여관이 하필 불이 났다는 거죠. 그리고 아들은 죽었어요. 옆방에서. 아빠 엄마는 살고 부모는 살고 누가요? 아들이 죽었다는 거지. 이 책임을 누가 지느냐? 여관 같은 이런 투숙시설은 고객은 뭐만 하죠? 가서 잠만 자고 빠져나오잖아요. 그죠? 그 안에 있는 주거시설에 대해서는 일체 관리 의무도 없고요. 그죠? 그래서 고객은 잠만 자고 빠져나오니까 이럴 때는 누가요? 주인이 안전배려 의무를 부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관에서 불이 나서 투숙객이 죽으면 책임을 주인이 져라. 요거죠, 이거. 보호 의무를 부담하기 때문에. 이 판례가 나와서 펜션이라든가 여관에서는 고기를 못 구워 먹게 하는 거야. 고기 구워 먹지 마. 고기 뭐 하지 마? 굽지 마. 내 실내에서는. 왜? 불 나면 누구 책임이야? 임대인 책임이야. 이 판례가 아주 유명한 판례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펜션이나 콘도 가면 실내에서 고기 못 굽게 합니다. 이것 때문에 그래요. 왜? 설령 불이 나면 다 뒤집었어. 이것 때문에. 임대인이 안전배려 의무를 부담한다. 어디에서? 숙박시설, 일시사용 임대차만. 그 거꾸로요. 보통 이런 주거는요. 보통 주거는 어때요? 빌라 같은 데는? 아니야, 그거는 세입자가 자기가 관리를 해야 되는 거야, 그거는. 안전에 대해서는. 어디에서만? 여관 같은 데서만. 특수한 경우다. 여관, 콘도 같은 무슨 시설, 일시사용 임대차만 임대인한테 이 안전배려 의무가 특별히 부과된다. 이런 거. 요거 하나 조심합니다. 그래서 임대차 계약에서 주된 의무요. 주된 의무는 뭐죠? 물건을 쓰게 하는 거. 건물을 쓰게 해주는 의무. 이게 주된 의무. 부수적 의무 무슨 의무? 안전배려 의무가 일시사용 임대차에 있다는 거. 요거 기억합니다. 하자 있으면요. 담보 책임지지. 빌라에 뭐가 있어요? 하자 있어. 누수가 생겼어. 하자. 누수 있죠? 책임자 앉아요? 저요. 왜요? 담보 책임이죠. 담보 책임 성립합니다. 이거. 주인이 하자 있다. 세입자한테 책임 다 뒤집어 써야죠. 세입자가 저 하자 때문에 영업을 못했다? 피해 입었다? 변상해야죠. 왜요? 하자 담보 책임이 임대차 계약에도 작동돼요. 똑같이. 매매, 교환, 임대차 똑같이. 유상이니까. 그래서 임대인은 목적물을 쓰게 해주는 거. 이게 주된 의무 이렇게 써주시고요. 부수적 의무로 안전배려. 이건 어디서? 여관에서만 있다. 여관. 일시사용 임대차만. 그 다음 하자 보수. 하자 담보 책임 인정됩니다. 이렇게 세 가지요. 세 가지 써두실게요. 다음 임차인의 권리 의무 볼까요? 권리 의무. 이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빅3라고 제가 뽑았어요. A+. 임대차 그러면 여기서 매년 나와. 첫 번째는 비용 상환 청구권. 이건 무슨 뜻이에요? 임차인이 보일러를 겨울에 가동하는데 갑자기 가동이 안 되는 거잖아. 주인한테 전화를 해도 주인이 전화도 안 돼. 여행을 갔는지 어쩌는지. 그죠? 연락 두절이야. 그러면 자기가 어떻게 해요? 보일러 수리하죠. 보일러 뭐한 거? 수리하면 비용 들어가죠. 그 비용을 어떻게 해달라고요? 빼달라고 청구하는 거죠. 상환 청구합니다. 이게 비용 상환 청구. 626조가 규정하고 있죠. 여기 피르비하고 유익비 있어요. 두 번째, 부속물이요. 부속물 뭐 하라고요? 사라고. 부속물 사라가 청구합니다. 임차인이 공장을 새를 얻었어요. 공장을. 월세 500에. 그래 공장을 이렇게 운영하는데 전기세가 너무 나오는 거지. 그 머리를 썼더니 요즘 국가에서 태양열 주택에 대해서 국가가 적극적으로 많이 지원을 해서 그 지원을 받아가지고 태양열 주택을 설비하면 전기세가 절반으로 줄어든다는 거지. 그래서 이 찬스를 이용하려고 임차인이 태양열 주택을 거기다 설치했다. 태양열 판넬을 주인의 동의 받고 설치했습니다. 이걸 뭐 받고요? 동의 없고. 그래서 이걸 설치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건물의 값어치가 좋아지지. 왜? 전기세가 뚝 떨어지니까. 건물의 값어치가 올라가요. 나중에 보상받을 때도 보상금 많이 나와. 이것 때문에. 이거 계약 끝나면 이걸 뭐 하라고 그래요? 동의 없고 설치한 거니까 계약 끝나면 뭐라고 그래요? 주인 보고 사라고 그럴 수 있어.
설치는 누가 한 거야? 임차인이 한 거예요. 임차인이 설치한 이 태양열 판넬을 뭐 하라고요? 주인 보고 사라. 이걸 뭐라고 그래요? 부속물 매수죠. 매수 청구권이 인정됩니다. 태양열 사라고. 세 번째는 지상물이죠. 지상물 매수 청구권. 세 가지가 인정돼요. 이 세 가지를 임대차의 빅3 그럽니다. 빅3. 많을 때는 세 문제도 나와요. 이렇게 따로따로 하나씩 다. 그러니까 여기는 죽어도 3번 이상 읽는다. 3번 이상 무조건. 3번 이상 보고 기출문제 풀어오고 기본이죠. 기본입니다. 이게 한 번이다. 양이 많아요. 그러면 많아요. 많고 복잡하고 깊이 들어가. 왜? 우리 실생활에서 많이 쓰고 있어 이거는. 그래서 깊이 나와 시험도. 겉으로 살살 안 나와요. 깊이 쑥 들어가지고요. 아주 깊이 나와 시험 문제도. 가봅니다. 첫 번째 비용 상환 청구권. 민법 몇 조가요? 626조가 구종합니다. 자, 임차인이 뭐를 한 거죠? 새 살고 있는데 보일러 고장 난 거지. 그래서 보일러 어떻게 한 거죠? 업자 불러가지고 고친 거지. 보일러를 뭐 한 거죠? 수리한 거지. 비용 들어간 거지. 비용. 누가요? 임차인이. 그 비용을 어떻게 달라고요? 주인한테 빼달라. 비용 상환 청구권. 수도관이 터졌어요 이번에는. 그럼 터진 걸 어떻게 해요? 급하게 그냥 그 물 철철 넘치도록 가만히 있어. 아니죠. 빨리 급하게 업자 부르죠. 불러가지고 배관을 수리하죠. 배관이죠. 배관 수리비. 비용 들어갔죠. 그 비용을 어떻게 달라고요? 상환해달라. 돌려달라고 청구하는 거. 요건이 있습니다. 목적물과 독립한 물건으로 되지 아니하고 목적물에 뭐가요? 구성 부분일 것. 여기 플러스. 여기 보세요. 보일러, 배관 다 뭐야 이거는? 건물의 구성 부분이다. 건물에 뭐가 된 것? 구성 부분이 되어야만. 구성 부분이라는 게 뭐예요? 붙어가지고 떼갈 수 없는 거야. 여기 배관 공사 있죠. 배관. 시멘트로 배관 묻잖아. 시멘트 발라버리죠. 그러면 이거 떼어가요? 못 떼어가? 못 떼어가죠. 목적물에 뭐가 된 거? 구성 부분이 돼야 됩니다. 제일 중요한 거야. 이거. 구성 부분이 되면 비용을 빼달라고 할 수 있다. 뭐가 되면 안 돼요? 독립한 물건. 독립한 물건으로 되지 아니어야 돼요. 독립한 물건이 아니라 뭐가요? 구성 부분이 돼야 된다. 구성 부분. 부합이라고 그래, 이걸 부합. 건물에 붙어버린 거죠. 건물에 붙어버린 거지. 시멘트 발라가지고. 그러면 비용 빼달라. 여기는 두 종류가 있는데요. 필요비하고 유익비로 나눠집니다. 필요비는 뭐죠? 보일러처럼 고쳐야만 유지가 되는 거야. 고쳐야만 유지가 되는 게 필요비. 유익비는 지붕을 칼날을 노랑으로 싹 발랐어. 눈에 띄게. 멀쩡한데 싹 발랐어. 이를 계량비, 유익비라고 해요. 필요비하고 무슨 차이요? 필요비는 안 고치면 운영이 안 돼. 그러니까 지붕이 구멍이 뻥 뚫렸어. 비가 새가지고. 그걸 고치는 거는 필요비야. 지붕이 새는 걸 고친 건 필요비야. 유익비는 뭐예요? 유익비는 멀쩡한데 뭐를요? 색을 바꿔가지고 이쁘게 포장한 게 유익비다. 계량비라고 그런다. 계량비. 무슨 차이냐? 필요비는 즉시 받아요. 오늘 공사비 들어갔죠. 오늘 달라고 할 수 있어요. 오늘 돌려주세요. 비용. 오늘. 왜요? 보일러 오늘 내가 고쳤는데 비용이 200만 원 왔어. 이거 영수증 청구해가지고요. 영수증 보내가지고 어떻게 해요? 즉시 받습니다. 유익비는요. 종료시에 받습니다. 요게 달라요. 종료시니까 뭐죠? 나갈 때요. 계약 끝나고 나갈 때 비용 빼달라고 그럽니다. 계량비 들어간 거 있는데 그게 뭐냐? 전제 조건이 있는데요. 가액 증가가 현존해야 됩니다. 가액 증가 현존은 뭐예요? 페인트가 노란 걸로 했죠. 그 페인트가 뭐 해야 돼? 노란 페인트가 남아있어야 돼요. 남아있을 조건으로요. 남아있는 조건. 페인트가 남아있는 조건. 이게 다 벗겨지고 없어지면 꽝이야. 돈 들어갔어도. 이를 뭐라고 표현해요? 같이 해볼까요? 가액 증가가 현존한 경우. One more time. 뭐가 현존? 가액의 증가가 현존할 때 요때만 유익비 빼달라 할 수 있어요. 페인트 남아있어야 돼요. 근데 페인트가 오래 안 가요. 생각보다. 비가 오고 야외에서 계속 산화작용을 받아가지고 페인트는 칠해놔도 금방 벗겨져요. 이게. 그 벗겨지면 꽝이야. 남아있어야 돼요. 그걸 우리 입법자는 뭐라고 표현해요? 가액 증가가 뭐 할 때? 현존할 때에 한해서 받을 수 있다. 시험은 이걸 바꿔서 내. 필요비는 가액 증가가 현존할 때 빼달라고 할 수 있다. 뻥이죠. 가액 증가 현존은 언제죠? 유익비다. 유익비.
시험은 두 가지로 물어봐요. 즉시냐 종료시냐. 종료시에 받는 건 뭐죠? 유익비 나갈 때. 필요비는 즉시. 우리 시험 단골입니다. 수도 없이 출제가 됐어요. 다음 행사기간. 반환받은 날. 목적물을 반환받을 날로부터 몇 개월? 6개월입니다. 건물 넘겨주고 6개월 안에 해야 돼. 6개월. 1년 아니야. 이것도 시험에 나왔어요. 객관식으로. 상대방은요. 상대방은 누구냐? 여기 중요하죠. 삼각형 할까요? 비용 지출 당시에 계약관계 등 점유 권한을 가지면 계약관계 상대방. 계약관계 상대방에게 비용 빼달라고 합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 설명이 좀 들어가야죠. 설명이. 그림을 그려볼까요? 옆에 여백에다가. 자. 자동차를요. 내가 친구들 데리고 제주도에 놀러 갔어요. 일주일 동안 놀기로 했어. 차를 렌트를 했어. 차 렌트를. 자, 우리 차 렌트해가지고 쓰자. 렌트. 얼마 동안? 일주간. 내가 임차인이야. 임차인. 렌트비 하루에 20만 원 이렇게 렌트해서 쓰죠. 이때 계약 임대인은 누구냐? A가 임대인이죠. 얘가 주인. 임대인. 일주일 뒤에 차 돌려주고 돈 계산하고 끝나죠. 이때 그 중간에 저 차가 고장이 났다. 수리비가 들어갔어. 수리비 들어가죠. 그 수리비. 그럼 계약 끝났을 때 돈 돌려받으면 됩니다. 그죠? 내가 고쳤으니까 수리비 주세요. 수리비 100만 원 내놓으세요. 100만 원. 100만 원. 그죠? 간단하죠? 그런데 말이죠. 여기서 문제는 복잡해진 건 이거야. A가 이 렌트카 회사를 팔았다는 거지. C한테. 회사를 넘긴 거지 이렇게. 그럼 얘가 누구죠? 새 주인이죠. 얘는 임대인이죠. 그럼 얘가 지출한 비용을, 이 렌트카 비용을 누구한테 빼달라고 그래야 돼요? 지금은 주인이 C죠. C가 찾으러 왔어. 차 가지러 왔죠. 그럼 B는 C한테 달라고 그래요? A한테 달라고 그래야 돼요? 바로 렌트라고 하는 뭐가요? 계약관계가 있을 때. 이렇게 A, B 간에 무슨 관계? 계약관계. 계약관계가 존재하죠. 계약관계가 존재하는 이런 조건이면 바로 계약 당시 주인 A한테 하는 겁니다. A한테. 이 사람한테 비용 달라고 빼달라고 그래야 돼. 이 사람이 아니야. 왜요? 계약서상 주인이 A거든. 이거 안 주면 유치권. 얘가 유치권으로 뻗뛰는 거야. 얘한테 뻗치는 거죠. 그래서 얘는 돈은 누구한테요? A한테 달라고 그래요. 뭐요? 계약관계가 존재하면. 그런데 이게 아니라 만약에 B가 저 차를 렌트한 게 아니라 어떻게 했다? 길 가다가 훔쳐서 점유했다. 훔쳐서 뭐를 했다? 점유를 했다. 그러면 B하고 A하고는 저 자동차 주인하고는 계약관계가 부존재하죠. 계약관계가 부존재합니다. 계약관계 존재요? 부존재. 근데 차 렌트카 회사 주인이 차를 이렇게 팔았다. 이렇게 얘한테. 그럼 B는요. 이 수리비를 만약에 지출했다. 똑같은 조건에서 수리비 지출했다. 그러면 얘는 누구한테요? C한테 달라고 그래. 뭐가? 계약관계 부존재하면.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거야. 계약관계가 뭐 할 때? 존재할 때는 계약관계가 존재할 때는 누구한테요? 계약자인 A에게 하는 거야. A에게. 돈 주세요. 왜? 네가 주인일 때 여기다 비용 지출했어. 근데 여기처럼 계약관계가 부존재하죠. 계약관계가 부존재하는 이런 조건이면 누구한테요? B는 C에게. 회복자죠. 회복할 때 주인. 회복시 주인 C에게요. 이 C에게 비용 내놔라 이렇게 따지는 겁니다. 이게 다르네. 굉장히 중요한 거죠. 작년에 이 부분이 나왔어요. 시험에. 점유권에서. 점유자가 회복자에게 청구하는 거는 바로 B가 C한테 하는 거예요. 이때는 뭐가요? 계약관계가 부존재할 때. 이 계약이 무효가 됐든가 계약이 부존재할 때는 B가 C에게 회복자에게 돈 내놔 이러는 거고 계약이 존재하면 누구한테요? A에게 비용 내놔 이렇게 요구합니다.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디귿을요. 여기까지 그림을 그려놓고 치우고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자, 같이 읽어볼까요? 상대방은 비용 지출 당시에 뭐가요? 계약관계 등 점유 권한을 가진 경우. 계약관계를 가진 거죠. 그럴 때는 누구한테요? 계약 상대방에게 A에게 합니다. A에게. 다음 이 규정의 성격 별 3개. 이 비용 상환 청구권 규정은 강행 규정이 아니라 무슨 규정? 임의 규정입니다. 여기 별 3개.
강행 규정 아니에요. 시험 대표적으로 임의 규정이야 이거는. 임의 규정이야 임의 규정. 임의 규정이 뭐예요? 법대로 안 해도 되는 거야. 우리들 마음대로 특약을 정해도 돼. 비용 상환 청구를 뭐 하기요? 포기요. 포기하기로 하는 특약. 이거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유효입니다. 이거. 비용 뭐 하라고요? 포기하고 그냥 나가. 이거 돼. 가령 임대차 끝나면요. 끝나면 뭐 하기로 해요? 원상복구하기로 한다라고 하는 것. 이거 우리 시험에 굉장히 잘 나와요. 실무에서도 많이 써. 실무에서. 계약 끝나면 뭐 하기로 해요? 원상복구해 놓으십시오라고 하는 이 특약은 뭐를요? 비용상환 청구권 포기하는 거예요. 이 포기 특약이야. 이 뜻은. 원상복구해 놔라. 그 말은 비용 포기하고 그냥 빠져라 이 뜻이야. 이거 유효입니다. 유효. 그럼 비용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포기하고 그냥 나가. 그냥 나가. 그냥 나가. 그냥 나가 이 뜻이야. 이게. 무서운 거죠. 이게. 그러면 비용을 들였어도 내가 비용을 들였어. 보일러 고치느라고. 그거 못 받아. 비용 못 받아. 비용 뭐 한 거니까? 포기한 거니까. 비용 포기하는 특약이라서 이거 유효고요. 유효고 비용 못 받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유치권도요. 유치권도 걸 수가 없다라는 거다. 굉장히 중요한 맥락을 가지고 있네요. 무슨 특약이요? 원상복구 특약. 원상복구 특약은 비용을 포기하는 거다. 별 3개. 그리고 유치권 걸어요? 못 걸어요. 유치권이 불성립한다는 거예요. 비용도 못 받고 유치권도 못 받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냥 나가. 결론 뭐라고요? 그냥 나가라고 임마. 이 뜻이야. 여기다 도장 찍는다는 거는 원상복구 특약에다 도장 찍는다는 거는 나중에 세입자가 비용 지출해도 그냥 나간다. 나 그냥 나갈게 라고 거기에 동의한 거야.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그래서 비용상환 청구권은 전제조건 구성 부분이어야 된다. 종류는요. 필요비하고 유익비가 있다. 필요비는 즉시 받고요. 유익비는 끝날 때 받습니다. 기간은 6개월 안에 받고요. 상대방은 계약 상대방에게 합니다. 계약 상대방에게. 마지막 이 비용 상환을 포기하는 특약은 무효, 유효입니다. 임의 규정이라도 유효다. 다음 중 임대차 규정, 임의 규정을 골라라. 그럼 이거 고르면 돼. 비용 상환 청구 규정. 이거는 임의 규정이다. 강행 규정 아니에요. 비용 포기하라고 하는 건 세입자의 불리해요, 유리해? 불리하죠. 불리해도 이 특약 넣으면 유효야 이거. 이 특약 넣어버리면 원상복구 특약 넣으면 비용 못 받고 그냥 나가야 돼. 그냥 나간다. 똑똑한 임대인은 계약서에 이걸 꼭 집어넣습니다. 원상복구 특약을 꼭 집어넣어요. 이걸 넣음으로써 임차인이 뭐를요? 비용 달라고 하는 거를 무력화할 수 있다. 원상복구 특약은 그래서 원상복구 특약은 뭐를 무력화하는 거야 이거를? 원상복구 특약을 넣는다. 이 말은 뭐죠? 비용 청구를 무력화하는 거다. 임차인이 가지고 있는 무슨 청구권? 비용 청구권을 무력화하는 카드다. 무력화. 이걸 무력화하는 거고 또 뭐를요? 유치권이죠. 유치권을 무력화하는데 중요한 억제 수단이 이거다 이거죠. 원상복구하라는 거다. 실무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첫 번째 빅3 비용상환 청구권 마감했습니다. 필요비하고 유익비 쫙 이렇게 5가지로 정리합니다. 5개로. 한 번에 안 돼요. 한 번에 안 되니까 여러 번, 3번 이상 읽으실 것. 그리고 기출문제 풀으실 것. 자, 빅3의 첫 번째 됐고요. 두 번째 빅3죠. 부속물 매수 청구권 보시겠습니다. 부속물 뭐 하라고요? 사라고. 매수가 뭐죠? 사라고 청구하는 거예요. 이거는 누가요? 건물 임차인만 됩니다. 건물 임차인. 기출문제. 28회 기출이야. 토지 임차인이 아니다. 이거. 토지 임차인한테 인정되는 게 아니라 누구요? 건물 임차인이 태양열 판넬이죠. 태양열 판넬을 부착을 했다. 태양열 판넬을 누가? 건물 임차인이. 토지가 아니죠. 토지가 아니라 건물이다. 건물. 이때 누구요? 주인한테 동의 받고요, 안 받고요? 동의 받고. 주인의 동의를 받고. 주인한테 뭐를 받고요? 설치할 때 동의 얻고 해야 됩니다. 동의 얻고. 그러면 계약 끝날 때요. 나갈 때죠. 나갈 때 뭐라고 그래요? 저거 사. 태양열 주택 사. 태양열 판넬 사라고. 이게 매수 청구다. 요건. 토지가 아닌 뭐야? 건물 임차인일 것. 첫 번째. 두 번째, 임대차가 끝나야죠. 끝날 때 하는 겁니다. 끝나기 전에는 안 돼요. 세 번째요. 독립한 물건 해야 돼요. 구성 부분이 아니라 무슨 물건? 독립한 물건 해야 됩니다. 독립한 물건. 뭐처럼? 태양열처럼. 태양열 판넬처럼. 반드시 기억합니다. 반드시. 자, 그럼 여기서 중요한 대비점이 하나 생기죠. 비용상환 청구는 뭐죠? 구성 부분이었어요. 배관이죠. 배관이 터졌다. 배관에 시멘트 새로 공사하죠.
거기다 어떻게 해요? 배관을요? 철로 된 거, 철제로 된 거나 아니면 플라스틱으로 된 배관 어떻게 해요? 새로 붙이죠. 붙이면 뭐가 돼? 붙이면 건물의 구성 부분이 되죠. 이럴 때는 비용을 빼달라는 거고, 떼갈 수 있는 거, 태양열 판넬처럼 떼갈 수 있는 건 뭐예요? 부속물 매수 청구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접점이 하나 생기죠. 접점. 그게 바로 뭐냐? 비용 상환은 목적물에 뭐가 될 때? 구성 부분이 돼야 된다는 거다. 구성 부분이 될 때. 구성 부분이 될 때는 비용을 빼달라고 그러는 것이고, 부속물이죠. 부속물 매수 청구. 부속물 매수 청구는 구성 부분이 아니라 독립한 물건이어야 된다. 완전 별개의 요건이다. 이 두 가지가. 이게 결정적인 차이다. 언제 비용 달라고 그래? 언제 부속물 매수 청구해? 이걸로 구별합니다. 우리 대법원은. 태양열 판넬, 이거는 떼갈 수 있어. 맨 위에 천장에다 붙여가지고 부착했던 거 떼갈 수 있죠. 독립한 물건이죠. 조심할 거는요. 임차인의 무슨 목적? 특수 목적에 쓰기 위해서 설치된 간판 있죠. 간판 달았다. 간판. 우리 가게 할 때 보면 치킨집이니 아니면 뭐 고깃집이니 그다음에 뭐 등등해서 보면 간판을 새로 달잖아요. 그죠? 그거 떼갈 수 있나요? 뗄 수 있어. 그럼 부속물이죠. 부속물 같죠. 그게 아니야. 왜? 특수 목적이죠. 임차인의 특수 목적, 즉 영업 목적이죠. 영업 목적에 쓰기 위해서 설치한 거는 부속물 매수 청구 대상이 될 수 없어요. 간판은 왜 다른 거야? 왜 다른 거야? 영업하려고 다른 거지. 자기가 자기 상호 알리려고. 이거는 독립한 물건이지만 부속물이 아니야. 건물의 값어치요. 건물의 값어치를 확 높여줘야 부속물이지. 지가 영업하려고 쓴 거죠. 이거는 부속물이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하죠? 저 간판 다른 거는? 떼가야 돼. 스스로 떼가야지. 주인 보고 살아. 이건 안 됩니다. 기출문제. 임차인의 무슨 목적? 특수 목적에 쓰기 위해 설치된 간판. 이 간판은 매수 청구 대상 될 수 없습니다. 그럼 임차인이요. 2층짜리 건물을 얻었어요. 그리고 거기서 슈퍼를 했어. 슈퍼를 크게, 그 아파트 입구 쪽에 크게 슈퍼를 했어. 그러다 보니 고객들이 많이 왕래를 하니까 거기가 시원해야 되죠. 그래야 고객들이 오니까. 에어컨을 빵빵하게 설치했어. 위아래층에. 에어컨은 계약 끝나면 임차인이 그랬더니 계약 끝나고 나서 임차인이 주인 보고 뭐라고요? 에어컨을 사라는 거지. 이거 사라. 부속물 매수하라고. 에어컨 사라. 매수 청구 될까 안 될까요? 여기 달려 있어요. 그 에어컨을 설치한 게 무슨 목적이에요? 영업 목적이냐 아니냐 이거예요. 영업 목적을 위해서 설치한 거죠. 그죠? 에어컨. 매수 청구 대상 안 됩니다. 건물 자체의 값어치요. 건물 자체의 값어치를 높여주는 것만 매수 청구 대상이 된다는 거 꼭 기억합니다. 여기 시험 잘 나오는 거. 다음 첫 번째는요. 건물의 임차인이 하는 거고 독립한 물건이어야 된다는 거. 이건 놓치시면 안 되고요. 두 번째 임대인의 동의 없죠. 자, 설치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임대인의 동의요. 동의를 얻고 설치해야 돼요. 동의 얻고 부착하거나 임대인으로부터 매수한 물건이어야 됩니다. 둘 중에 하나야 돼. 둘 중에 하나. 주인의 동의 얻고 태양열 판넬을 달든 아니면 주인 거를 내가 인수했을 때. 주인 거 인수하면 도로 네가 사가라 이런 뜻이에요. 두 가지야. 둘 중에 하나. 읽어볼까요? 다 같이 리딩해볼까요? 시작. 임대인의 동의를 얻고 부착하거나 임대인으로부터 매수한 물건일 것. 오케이. 그 다음 효과. 임대인의 승낙 없이 부속물에 대해서 이 태양열 판넬에 대해서 뭐가요? 매매가 이루어집니다. 아니 나를 헷갈리게 하네 얘가. 아까 여기서는 동의를 얻으라고 그랬고 여기는 동의를 안 얻어도 되네. 무슨 차이입니까 선생님? 네 이거 많이 헷갈려요. 질문 드립니다. 질문. 무슨 차이예요? 동의를 얻는 건 언제요? 설치할 때 동의를 얻는 거예요. 태양열 판넬 설치할 때. 설치할 때 동의 없고요. 뭐 할 때는요? 매매할 때. 사라고 할 때. 사세요 이거. 끝날 때. 끝나서 사라고 할 때는 동의 필요 없어요. 승낙 없이 매매가 됩니다. 니을 유치권 여부. 부속물은 이 태양열 판넬은 건물하고 일부인가요? 건물하고 독립한 물건인가요? 이 태양열 판넬은 건물하고 독립한 물건이죠. 그래서 건물의 유치권을 주장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건물에다가 비용 들였을 때는 유치권 걸어요. 건물
어디에? 건물 일부인 어디에? 수도관에. 수도관을 고쳐가지고 뜯어 고쳐가지고 수도관 새로 설치했다. 그 건물에다가 돈 들인 거죠. 그거 안 주면 그 수리비 안 주면 배관 수리비 안 내면 유치권 걸어도 되지만 이건 뭐야? 부속물은 건물의 일부야. 건물하고 무슨 물건? 독립한 물건이거든. 건물이 일부가 아니라 건물하고 무슨 물건? 독립한 물건이니까 건물의 유치권 들이대는 건 안 됩니다. 기출문제. 그 다음 비읍이야. 규정의 성격. 이 부속물 매수 청구 규정은 강행 규정입니다. 강행 규정이야. 강행 규정. 그래서 이거를요. 부속물 매수 청구를 배제하는 거. 배제하는 특약은 다 무효입니다. 강행 규정이기 때문에 무조건 인정해야 돼요. 이건 강행 규정 무조건 인정해라. 그러면 비용 상환 청구하고 구별이 좀 돼야 되겠네. 그래서 여기서 구별을 좀 하고 가요. 뭐 하고요? 비용 상환 청구권하고 부속물 매수 청구를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비교를. 어떻게 해요? 비용 상환 청구권. 그 다음 이쪽은 부속물 매수 청구권. 구별을 해볼까요? 구별을. 이걸 구별하라는 문제가 사법고시의 단골 중에 단골이에요. 중개사에는 좀 어려우니까 그동안 지양을 했다가 드디어 작년부터 출제를 하기 시작했어요. 난이도가 올라가다. 이제 여기도 건드립니다. 비용 상환 청구권은 첫째 요건이 뭐죠? 전제 조건이? 건물의 구성 부분이 될 것. 구성 부분이어야지. 그래야 비용 내놔라 이러는 거고. 부속물은요? 구성 부분이 아니라 무슨 물건? 독립한 물건이지. 독립한 물건일 것. 두 번째는 이건 설치할 때 동의 받아야 안 받아요? 주인한테 동의요. 부속물은요. 설치할 때 동의 얻어야지. 주인이 뭐 얻고요? 동의 얻고 설치해야지. 동의 얻고 설치해야 되는 거야. 동의 얻어야 돼. 꼭 이거는. 근데 저 보일러는요. 겨울에 내가 새 살고 있는데 갑자기 보일러가 안 돌잖아. 고장난 거지. 주인한테 급하게 전화했지. 전화 안 받는 거지. 그럼 얼어 죽는다? 일주일 내내? 그 추운 날? 아니죠. 얼어 죽긴 왜 죽어? 살아야지. 그럼 어떻게 해야죠? 업자 부른다 빨리. 주인한테 동의 받았나요? 안 받아도 일단 부른다. 일단 불러서 급하게 수리한다. 그죠? 그리고 어떻게 영수증 청구한다. 빼달라고. 돈 달라고. 그래서 비용 지출할 때는 주인의 동의가 요건이 아닙니다. 주인의 동의 불문합니다. 보일러 생각하면 돼. 보일러 겨울에 보일러가 터졌을 때 동의 없이도 빨리 일단 수리하고 비용은 나중에 빼달라고 그런다. 근데 부속물은 동의 없고 설치하는 게 요건이다. 세 번째, 비용 상환 청구는 언제 하죠? 필요비는 즉시요. 유익비는 나갈 때 합니다. 유익비. 필요비는 언제 하는 거죠? 즉시 합니다. 부속물은 언제 하는 거예요? 비용 달라고는 종료시 합니다. 이건 종료시. 나갈 때 합니다. 나갈 때. 그 다음 비용 상환 청구권 규정은 임의 규정이다. 강행 규정 아니다. 임의 규정. 그럼 이거 포기특약 돼야 안 돼요? 됩니다. 포기특약은 유효 무효? 이건 유효다. 가능하죠. 근데 부속물 매수 청구는 강행 규정입니다. 강행 규정이라서 이걸 포기하는 거. 부속물을 포기하고 가라. 이거 무효다. 이거. 포기특약 무효. 이렇게 해서 기본적으로 네 가지가 비용 상환하고 부속물 매수 청구의 커다란 차이점이죠. 차이점 비교하는 거 여기에 별표합니다. 별 3개. 사법고시 단골입니다. 하나 더 팁으로 말씀드리면 월세 연체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문제가 이제 여기 나오게 되죠. 다음 주에. 월세 연체해도 되냐? 나 월세 밀렸는데 밀려도 어떻게 해야 되나? 그 부분. 자, 가기 전에 이거 하나 볼까요? 증축 부분을 임대인 소유로 기수하는 약정은 무슨 뜻이냐라고 돼 있죠. 요거 먼저 풀고 가요. 증축 부분을 누구한테? 주인 소유로 하자라고 약정을 했어요. 이거죠. 이렇게 건물을 빌린 거지, 임차인이. 그리고는 여기를 증축을 한 거예요. 볼링장이 잘 되니까 여기를 증축했어.
그런데 특약을 하기를 뭐라고요? 증축 부분을 누구한테요? 임대인 소유로 귀속하기로 했다라는 거지. 이걸 증축 부분을 주인한테 넘긴다는 거네, 이게. 이게 무슨 뜻이냐, 이 약속이. 이게 시험에 굉장히 잘 나오는데요. 왜 잘 나올까요? 헷갈리니까. 설명을 해도 헷갈려요. 예, 매년 그래, 매년. 설명드려도 헷갈려. 그만큼 까다로워요. 자, 이 증축 부분을 뭐 하기로요? 임대인 소유로 뭐 하자? 귀속하자라는 거는 무슨 뜻이냐? 도대체 무슨 뜻이냐? 우리 대법원 해석은 이런 거예요. 첫째, 증축한 거를 누구야? 너 가져라는 거죠, 여기를. 내가 쓰기는 쓰고 끝나면 너 가져 이거야. 끝나면 너 가져 이거죠. 그럼 무슨 뜻이냐? 임차인이 원상회복 의무를, 무슨 의무를? 원상회복 의무를 면해요. 면하는 대신에 무슨요? 비용 변상을 포기하는 이런 약정이래요. 자, 계약 끝나면요. 임차인 여기를 증축을 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원래는? 부셔야지, 이거 부셔야지. 그게 원상회복이죠. 원상회복 의무를 면하는 거야. 면하는 대신에 뭐를요? 비용 변상. 비용 변상을 포기하는 거라서 이거 유효라는 거야. 무슨 뜻이냐? 원래는 B가 어떻게 해야 돼요? 부셔야지. 부셔야 되는 거야. 그걸 어떻게 하려고요? 면제받으려고. 부시는 걸 면제받으려고 너 가져 이런 뜻이야. 너 가져. 너 가질래? 이 뜻이야. 대신에 나 뭐 해줘? 나? 임차인 나한테 임차인 나한테 뭐 해줘? 이거 너한테 넘길게. 이거 증축한 거 넘길 테니까 나한테 뭐 해줘? 이거 면제해줘. 이거 면제해줘. 뭐 면제해줘? 원상회복하는 거 면제시켜줘. 이 뜻이야. 대신에 내가 어떻게 할게? 비용. 너한테 비용 빼달라고 안 할게. 이 뜻이죠. 서로 교환을 한 거야. 뭐하고 뭐를요? 나 너한테 이거 비용 달라고 안 할 테니까 나한테 면제해줘. 뭐 면제해줘? 원상회복하는 거 면제시켜줘. 철거 의무. 철거하는 거 면제시켜줘. 이 뜻이야. 서로 교환을 한 거지. 이게 첫 번째야. 요거 무효 유효? 유효래요. 유효야, 유효. 왜요? 비용 변상을 뭐 하는 거? 포기하는 약정이죠. 비용 변상 포기. 이거는 비용 상환 청구권 포기죠. 이거는 강행 규정, 임의 규정. 임의 규정이죠. 임의 규정. 임의 규정이니까 이건 무효. 유효지, 유효. 그러니 임차인은 이 비용을 빼달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비용 달라고 못 하는 거예요. 대신에 뭐를 면제해줘? 철거하는 거. 철거하는 거, 원상회복하는 거 면제시켜줘. 이 뜻이야. 나 면제해줘. 뭐를요? 철거하는 거 면제해주고 대신에 비용 달라고 안 할게. 됐냐? 됐어. 오케이. 두 번째. 이 부분은요. 증축한 부분은 건물에 뭐가요? 부속물에 해당하느냐 안 하느냐가 결정적이에요. 여기 해석이 제일 까다로워. 야, 여기 증축한 게 뭐라고요? 부속물이냐고. 부속물에 해당하지 않는데요. One more time. 뭐에? 부속물에 뭐 하지 않는다? 해당하지 않는다. 왜요? 왜 부속물이 아니야 이게? 증축 부분을 누구한테? 임대인에게 넘겼잖아요. 넘겨버리면 이거는 임차인께 아니잖아. 부속물은 태양열 판넬처럼 임차인이 소유를 가지고 있어야 되거든. 근데 누구한테 넘긴 거예요? 임대인한테 귀속을 했죠. 그래서 이 증축 부분은 뭐가 아니다? 부속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증축 부분은 부속물이 아니다. 부속물이. 그래서 이 약정은, 이 위약정, 증축 부분을 임대인한테 넘기는 약정은 부속물 매수 청구권 포기. 이 약정에 해당하냐고. 여기 해당하지 않아요. 여기 해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부속물이 아니잖아. 부속물에 해당하지 않잖아. 그래서 위약정은 부속물 매수 청구권을 포기하는 약정으로 강행규정에 반하여 뭐에 반하여? 강행규정에 반하여 무효다 그러면 이게 무조건 틀리는 거야. 원머타임. 이게 이렇게 하면 왜 틀리는 거라고요? 볼까요? 만약에 이게 증축 부분을 누구한테요? 임대인 소유로 귀속한다는 약정이. 이게 만약에 뭐라면? 부속물이라면. 이게 뭐라면? 부속물이라면. 이런 가정을 해볼게요. if. 만약 이게 뭐라면? 부속물이라면. 부속물 요건을 갖춰서 부속물이라면 이걸 뭐라고요? 부속물 매수 청구권을 포기하는 약정. 이 약정은 뭐라고요? 무효다 이렇게 되죠. 이게 부속물이면. 부속물이면 부속물 포기 약정 이거 강행규정 반에서 무효다 이렇게 되죠. 그런데 이거는 부속물이 아니잖아요.
부속물이 아니니까 뭐라고요? 부속물 매수 청구권 포기 약정 이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여기 해당할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뭐라고요? 강행 규정에 반하여 무효다 이러면 이건 아예 틀리는 거야. 왜요? 부속물이 아닌데 왜 여기다 집어넣어가지고 해석을 하냐 이거예요. 결론. 증축 부분을 임대인 너 가지라고 그런 거는 무슨 뜻이다? 부속물이라고요? 아니야. 부속물 포기 아니야 이거는. 증축 부분을 너 가지라고 그런 거는 뭐라고요? 부속물 포기라고. 부속물 뭐 하라고요? 포기하는 거냐고. 부속물 포기하는 거야? 아니야. 아니고. 그럼 뭐 포기하는 거야? 비용 포기하는 거야. 비용 포기하는 거야 내가. 맞아. 이 뜻입니다. 어렵죠. 어려우니까 내면 계속 틀리고 있어. 이걸 내면. 증축 부분을 임대인 소유로 기준한다는 약정은 부속물 매수 청구권 포기 약정으로 강행 규정에 반해서 무효다. 그러면 무조건 틀린다. 이거 아니라고 그랬죠. 부속물 아니니까. 부속물 포기냐고 아니지. 뭐 포기지? 비용 포기지. 맞아. 비용 포기지. 비용 포기. 비용 달라고 못 하는 거야. 부속물은 왜 아니야? 이거는 임차인 거가 아니라 임대인 거잖아. 임대인 거니까 부속물이 될 수 없지. 오케이. 이 판례 꼭 기억합니다. 마지막. 임차인은 계약 끝나면 저 태양열 판넬을 주인 보고 사라 할 수 있죠. 사. 건물 값어치 좋아지도록 내가 해줬잖아. 내가 네 건물 값어치 좋아지게 해줬어. 전기세가 절반으로 다운되잖아. 이 태양열 판넬 때문에. 근데 이거 매수 청구를 할 수 없는 경우가 있어. 할 수 없는 경우. 첫째, 차임연체요. 이게 차임연체로 채무불이행으로 해지될 때, 쫓겨날 때요. 차임연체로 쫓겨날 때 안 돼, 이거는. 두 번째는요. 일시사용임대차. 일시사용임대차는 안 돼요. 부속물 매수 청구가. 세 번째는 무단전차임. 무단전차임은 뭐죠? 동의 없이, 주인 허락 없이 전대했을 때 이 사람들은 매수 청구가 아예 안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채무불이행으로 뭐 할 때? 해지될 때. 아주 잘 나오죠? 그 다음 일시사용임대차 할 때 안 돼요. 세 번째는 무단전차임. 세 사람은 매수 청구가 아예 허용되지 않아요. 하나 더 하면 영업을 위해서 설치했을 때. 셋째죠. 영업 목적으로요. 무슨 목적? 영업 목적으로. 영업 목적으로 설치한 간판. 이거는 매수 청구 대상 돼요? 안 되지. 간판 왜 달았어? 나 영업하려고 달았지. 그러면 주인 보고 사라고 하면 안 되지. 끝나면 네가 떼가 임마. 끝나면 떼가야지. 간판, 에어컨 이런 거죠. 에어컨. 냉장고 왜 살았어? 냉장고 왜 설치했어? 그거 영업하려고 설치한 거지. 고기 상하지 않게. 부속물 아니야 그거. TV 왜 달았어? 영업하려고 한 거죠. 그것들은 매수 청구 대상 아닙니다. 왜요? 영업 목적으로 설치한 거. 이것들은 안 됩니다. 부속물 매수 청구할 수 없는 거 기억합니다. 채무불이행으로 해지된 때. 두 번째는요. 일시사용임대차 할 때. 세 번째는 영업 목적으로 설치했을 때. 오케이. 세 가지 챙기고 갑니다. 자, 이렇게 해서 빅3의 두 번째까지 연결을 해내셨습니다. 이제 마지막이죠. 마지막 빅3가 바로 지상물 매수 청구권 되겠습니다. 이 부분 잠시 쉬었다가 다시 하겠습니다.